A4 용지 사이즈입니다. 21에 29.7cm의 A4 용지 사이즈고 그 안에 명암 크기를 넣었을 때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90에서 50mm, 즉 9에서 5cm. 이게 일반적인 명암 사이즈예요. 보면 막명암이라고, 막 뿌리는 명암을 막명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막명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업용 일반적인 막명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는 많이 작은 건 아닌데 이 가로폭에서 차이가 납니다. 80 정도, 1cm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일반 망명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길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명암들, 뭐 술집 명암이라든지 뭐 마사지 명암이라든지 뭐 다양한 명암들이 있죠. 그런 홍보용 명암들을 만들 때는 이 크기로 하는데, 이 크기는 왜 이렇게 하냐면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인쇄소에다가 인쇄를 맡겨서 이 망명암 사이즈로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퀄리티는 조금 낮아지겠죠. 종이 선택 부분에서도 종이도 좀 싸구려 종이, 고급스러운 명암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물론 이 크기로 만들 수는 있지만 굳이 일반적인 명암을 만들 때는 90에 50 정도의 사이즈를 씁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자세한 것을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방송을 함께 하시다 보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가 트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이게 앞면이라고 보면, 자, 앞면만 디자인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앞면과 뒷면을 같이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사를 할 때, 자, 커맨드 C를 눌러서 커맨드 V를 하면 컨트롤 키라고 하죠. 일반 PC에서는. 근데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아이맥이기 때문에 커맨드 키라고 하고, 일반 PC에서는 컨트롤 키라고 하죠. 저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게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선택 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이게 움직이죠. 하지만 이 면이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가이드 라인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상태에서 옵션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손을 움직여 보시면 얘가 직선으로만 움직여요. 그렇죠? 45도 방면과 이렇게, 제가 이제 평행한 위치에다가 하나를 복사하고 싶다, 이럴 때는 Shift와 옵션 키를 누르면 좀 더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면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두 면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일단 우선 앞면 디자인을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밑에 도구 상자 밑에 보시면 앞면과 뒷면에 대한 색과 선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전면에는 뭐냐면 색을 주는 표시고, 자, 이 뒷부분은 선을 주는 표시예요. 선에다가 색을 줄 수도 있고, 자,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또 무조건 제가 어떤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을 아무리 바꿔봐도 바뀌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선을 하나 주는데, 이 선이 뭐 검정색 선이, 이건 사용자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이 좀 굵다 라고 하시면 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 확대 축소 툴이에요. 자, 축소 확대 툴인데, 이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옵션 키를 떼면 플러스로 해서 바뀝니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시켜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은 선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가이드선을 상당히 얇게 줍니다. 0.25mm. 그게 아주 얇아지죠. 자, 그럼 이 안에는 바탕색은 없어요. 라인만 있는 존재인데, 자, 이게 명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컨트롤하고 숫자 2번을,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2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락이 걸려요. 락은 오브젝트에서 보면 락 표시가 있죠.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이게 단축키예요. 보이는 키. 근데 IBM이 됐던 일반 PC가 됐던 맥이 됐던 거의 명령 키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락을 걸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희 이렇게 원하는 대로 또 명령을 줄 수도 있어요. 보시면 락은 여기 없네요. 자, 가이드 선은 잡혀 있는데 얘가 안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락을 걸게요. 그럼 오브젝트에서 락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름. 저는 박 J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썼죠. 자, 그 밑으로 해서 주소가 들어가 있죠.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다시 대충. 자, 이게 이제 회사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2층에 사신다 그러면은 좀 세련되게 뭐 FE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글로 2층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 연락처가 들어가겠죠. 연락처. 그러면은 연락처를 T, 이거는 이제 전화번호가 되겠죠. 02 3456에 345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팩스 번호 FAX. 제가 영어가 좀 짧아요. 팩스 번호 02 3456에 3456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있겠죠. 자, 이메일 주소. 영어로 뭔가요? 자, 이메일. 자, 이메일 주소. 메일 주소는 뭐 원하시는 이메일 주소 넣고, 그리고 또 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도 되겠죠. 자, 이메일 주소 넣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아, 핸드폰 번호. 자, 핸드폰 번호는 뭐 팩스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핸드폰 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쓰는 뭐 CP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0110 3456 3456.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 번호를 줬습니다. 이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직급이 필요하겠네요. 직급. 사장이면 사장. 자, 이거는 BJ라고 할게요. BJ. 텍스트는 구애받지 않고 쓰셔도 돼요. 뭐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 쓰시면 되고, 일단 텍스트 모양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모든 소스를 제 화면 안에다가 다 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심볼 마크가 필요하다고 했죠. 심볼 마크. 그러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도 심볼 마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B라고 하죠. B. 자, 이런 심볼 마크가 하나 있고, 이름이 있고, 자, 직급은 옆에다 쓰셔도 되고 위에다 쓰셔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모든 소스들이 들어와 있으면 크기를 정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크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크기이기 때문에 서체의 크기 부분을 일단 제가 하는 대로 맞추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 텍스트 박스 제가 올려놨는데, 자, 텍스트 박스를 꺼내고 싶으시면 이게 없다 화면에 그럼 꺼내시면 돼요. 어디에 있느냐, 이 윈도우라는 이 명령, 이 메뉴에 보면 모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 박스도 있고 다 있고 텍스트 박스도 다 있는데, 여기 보면 타입이라고 있죠. 타입. 이 안에 텍스트에 관련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클릭을 해보면 사라지죠. 다시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에 들어가서 타입에서 텍스트 박스를 꺼내시면 돼요. 자, 텍스트 박스에 보면은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자,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서체들이 보이죠? 자, 일반적인 서체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 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서체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서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서체를 선택을 하고 크기를 조정을 해요. 어떻게? 11포인트로 조정을 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글씨가 좀 작아지죠.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크기예요. 이름. 그 다음에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자, 제가 이 서체는 여러 가지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서체만 사용을 할 건데, 여기도 서체를 바꾸시면 여기 보면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스포이드 툴로 제가 바꿔놓은 서체를 클릭하면 일괄적으로 이 서체에 맞춰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스포이드 툴이죠. 제가 여기에 윤고딕 서체를 썼었는데 윤고딕 서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전체 다 동일하게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모든 서체를 다 동일하게 바꿔놓고, 자, 여기에 보면 글씨의 장폭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100%로 했을 때는 대부분 조금 둔해 보여서 제가, 그래서 저는 대부분 쓰는 게 여기서 뭐 홀쭉하게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95%로 줄여보겠습니다. 95% 줄이면 글씨가 약간 슬림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글자와 글자 간격은 보시기에 답답하다 싶으면 더 벌려주시면 되고, 이게 간격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주시면 글자와 간격이 줄지 폭이 주는 건 아니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이 주는 겁니다. 너무 붙죠. 지금 용어의 서체는 대부분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붙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플러스키 누르지 말고 그냥 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체와 서체 사이의 간격이 좀 더 벌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소에 대한 크기. 메모를 하셔도 좋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글씨를 많이 키운 걸 선호하시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가장 선호할 수 있는 크기는 7포인트예요. 7포인트.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7포인트. 그러면 7포인트에 만들어지는 스포이드로 클릭하면, 자, 이렇게 해서 BJ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이 앞에다 넣으셔도 되고 이건 원하는 위치에 넣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레이아웃을 잡고 있는데,
제가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자르기가 돼요. 자르기. 컨트롤 X, 자른다. 물론 명령 툴에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 PC, 저는 이제 커맨드 키인데 커맨드 Z를 누르게 되면 다시 언두 키, 내가 했던 실행을 뒤로 한 번 더 명령을 반복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선택을 하고, 자, 커맨드 C나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붙이고 싶은 부분, 자, 이 부분 뒤로 붙이고 싶죠? 근데 조금 사이로 벌려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콤마를 하나 찍어줘야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또는 커맨드 V 이렇게 하면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합니다. 선택하고 삭제.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길어졌죠. 그럼 좀 더 모양새가 나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글자와 글자 사이 위아래 행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눌러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좀 더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색이 들어가고 뭔가 이제 모양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별도의 색을 쓰지 않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좀 모양이 안 예쁘니까 좀 예쁜 색채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심볼 마커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B를 왜 붙이냐고요? 그건 그냥 제가 이런 모양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명암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한다거나, 자, 강조는 뭐죠? 뭔가 포인트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전화번호 앞에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서치에 대한 굵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죠. 한 40 정도 줄까요? 그러면 앞부분이 좀 더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간격을 조금 더 띄워줍니다. 일률적으로. 자, 이게 마음에 드셨으면 클릭만 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풀고 또 만들어졌고,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 툴로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용자가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놓고, 자, 이메일도 바꿔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메일은 다 바꾸면 조금 굵어서 촌스러울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부분은 너무 붙는 것 같으니까 조금 올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허전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선이에요. 선 그리는 툴을 가지고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으면 너무 식상해. 그러니까 한쪽은 남겨놓고 한쪽은 라인을 주고 싶어요. 자, 선을 그었으면
이 선에 대한 색상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선택을 검정색으로 했을 때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아까 박스 라인 선택할 때처럼 얇은 선을 하나 주어서 이런 명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명암입니다. 자, 이 명암을 인쇄가 나오면 제가 화면이 좀 어두운 쪽으로 가져가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선은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명암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시나요? 좀 더 켜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본 이렇게 해서 색을 줘서 좀 더 예쁜 이미지를 한번 더 디자인을 좀 더 해볼게요. 너무 검정색이면 좀 그러니까 서체는 살짝 두껍게 하고 색상은 좀 더 낮출게. 너무 낮은 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잡혀 있죠. 그럼 심볼 마크가 먼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좀 더 진하게. 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럼 명함에서도 핸드폰 번호 좀 더 진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동일하게 심볼 마크와 같은 색상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자,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뭘 주는 것은 좀 비추천입니다. 이펙트에서 제가 효과를 좀 줘서 자, 드롭 섀도우에서 프리뷰. 자, 이렇게 명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셨던 명암들하고 같나요? 자, 이렇게 손쉽게 일러스트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